안녕하세요. 오늘은 수의 계약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경매와 공매는 잘 알고 계신데, 특히 그 중에서 초보자 대부분이 공매보다는 경매에 대해서 더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실 거예요. 저도 처음에 이제 공매보다는 경매를 먼저 시작을 했고, 그러다가 공매에 이제 좀 더 관심을 가지게 됐고, 공매에서도 이렇게 수익이 나는 물건이 있구나 라는 것들을 좀 알게 되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경매에서 주는 그런 정보가 공매보다는 좀 더 자세하고 잘 정리되어 있고 알기 쉽게 되어 있다 보니까 공매보다는 경매를 더 우선시하는 경향들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매 같은 경우에는 이게 권리 분석도 완전히 다르거든요. 경매는 이제 소멸주의로 해가지고 내가 어떤 말소 기준이 정해지면은 그 뒤로는 권리들이 다 소멸이 되지만, 공매 같은 경우에는 인수되는 권리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주의해서 살펴봐야 되는데, 그런 내용들이 좀 잘 정리되어 있지 않고 그냥 이제 나와 있다 보니까 초보자분들이 굉장히 어려워 하시거든요. 그런데 오늘은 그 중에서 공매에서 정말 쉽게 수익을 낼 수 있는 수익 계약에 대해서 오늘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실제로 이 수익 계약을 통해서 수익을 낸 사례랑, 그 다음에 이 수익 계약을 진행한 거를 또 다른 분께 추천을 드려서 수익을 낸 사례가 있습니다. 이 수의 계약이라는 거를 아예 이 단어 자체를 모르시는 분들도 꽤 많으실 거예요. 경매, 공매는 알겠는데 수의 계약이 뭐야? 라고 이게 물으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이제 이 수의 계약은 경매가 아니라 공매에서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제 발생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공매 같은 경우에는 유찰이 이렇게 쭉쭉쭉 되다 보면은 어느 일정 금액 이상으로는 떨어지지 않고 그 가격대에서는 이제 수의 계약을 통해서 계약을 이제 진행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경매는 이 가격이 계속 떨어져서 뭐 십몇 차까지도 떨어지긴 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더 이상 떨어질 가격이 없어. 그럼 다시 경매 1차부터 시작되기도 하는데, 공매는 그게 아니라 이제 쭉쭉쭉 떨어지다가 어느 사건 가격 이하로는 이 가격부터는 우리가 계약을 통해서, 수의 계약을 통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번 사건도 수의 계약을 통해서 이제 진행한 사건들이 있는데, 그럼 이 수의 계약 도대체 뭐가 다르냐? 기본적으로 그걸 쭉쭉쭉 떨어져서 하는 건 알겠어.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는 건데? 라고 이제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런 분들께 이 수익 계약에 대해서 어떻게 좀 찾아볼 수 있는지, 그럼 실제로 수익은 어떻게 내면 되는지를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매 같은 경우에는 경매랑 좀 많이 다른 점이 많아요. 특히 그 중에 수의 계약은 조금 더 다른 부분들이 있는데, 일단 이 수의 계약을 알고 가시려면은 경매와 공매의 차이점에 대해서 조금은 알고 계셔야 돼요. 경매는 만약에 임차인이 살고 있는데 경매를 낙찰을 받고 임차인이 계속 거주를 하고 있다. 그러면은 이 임차인을 내보내기 위해서 인도명령 소송을 합니다. 그런데 공매 같은 경우에는 인도명령을 통해서 내보내는 게 아니라 명도 소송을 통해 가지고 안에 있는 점유자를 내보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도명령을 통해서라면 한 두 달 정도 걸릴 이제 진행되는 임차를 내보내는 과정이, 공매를 통해서는 이게 6개월 정도 이상의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공매보다는 경매가 좀 더 괜찮지 않나, 안에 내보내는 것들이 힘들잖아 라고 생각하시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또 이제 경매 같은 경우는 소멸주의를 택하지만 이제 공매 같은 경우는 인수주의를 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특정한 이제 근저당 같은 경우에도 이제 경매에서는 이게 소멸이 되지만, 공매에서는 이 근저당을 인수해서 다 같이 물건을 사야 된다라는 글귀들이 이제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초보자분들에게 굉장히 어렵게 다가갈 수도 있고요. 또 세 번째는 내용들이 제대로 정리되어 있지 않아요. 경매 같은 경우에는 뭐 구독 이제 옥션원이라던가 지지 옥션이라던가 뭐는 탱크 옥션, 그다음 두인 경매, 다양한 그런 경매지에서 내용들을 쭉 정리해주기 때문에 한눈에 이거를 안에 누가 살고 있고 관리비 미납이 얼마고 여기에는 이러한 권리사항들이 숨어있구나 라는 것들을 체크할 수 있지만, 공매는 그런 것들을 제대로 정리해둔 사이트도 잘 없고, 그 다음에 그런 정보들이 쉽게 이렇게 좀 접근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잘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어려움만 있는데 왜 굳이 공매를 추천하냐라고 하신다면은, 이러한 어려움들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사람들이 공매에 대해서 관심을 좀 덜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때문에 수익이 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그 공매 중에서 특히 수의 계약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초보자들한테 이만한 물건도 없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쉽게 접근해서 내가 낙찰받아가지고 수익까지 내는 이런 경험이 이 초보자가 시작하기에 너무 좋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왜 그럴까를 한번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수의 계약은 일반적인 공매랑은 조금 다를 수 있어요. 공매는 여러분들이 내가 얼마에 입찰을 해가지고 거기서 최고가입니다 하면은 낙찰을 받아서 이제 안에 뭐 소송을 통해서 내보내든 아니면은 이제 소유자랑 협의를 통해서 내보내든 그렇게 진행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수의 계약 같은 경우에는 내가 뭐 특정 금액을 입찰을 하는 게 아니라 얼마 금액에 딱 계약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일반 매매 계약이랑 거의가 아니라 일반 매매 계약처럼 이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1억짜리 물건이다 이러면은 1,000만 원에 이제 돈을 가지고 찾아가서 1,000만 원의 계약금을 걸고 그 물건을 인수할 수 있는 권리를 이제 갖고 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현장에서 계약서를 막 작성을 하고요. 그럼 이 계약서를 가지고 일반 대출도 받을 수 있습니다. 경매와 공매 같은 경우에는 경락 대출을 진행해야지만 대출이 나오잖아요. 근데 수의 계약은 경락 대출이 아니라 일반 대출로도 대출이 진행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나는 경락 대출 금리나 이런 것들이 너무 높아서 못하겠어 라고 한다면은 수의 계약을 통해서 그 물건을 계약서를 쓰고 일반 은행에 이제 가가지고 대출을 받을 수도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의해서는 일반 경매, 공매보다는 좀 더 우월한 점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더욱 좋은 점은 경매나 공매는 내가 얼마에 낙찰될지를 모르기 때문에 시간 낭비를 굉장히 많이 하게 돼요. 저 같은 경우에는 처음 낙찰 받기까지 폐차를 한 30번 정도 했던 것 같아요. 거의 일주일에 두세 번씩은 입찰장에 가가지고 입찰을 하고 떨어지고 왜 이렇게 높은 가격에 누가 썼나. 이거 거의 이럴 거면 실거래가랑 똑같은데 차라리 금매를 사지 왜 이 가격에 써? 이런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공매의 이제 수의 계약 같은 경우에는 내가 살 가격은 딱 정해져 있어요. 그 가격에서 뭐 벗어날 순 없어. 그럼 이 가격이 딱 정해졌고, 그럼 내가 얼마에 팔 수 있는지만 제대로 체크를 한다면은 이 가격에 갖고 와가지고 그냥 팔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낙찰받을 가격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너무 좋지 않아요, 여러분들? 이 수의 계약은 내가 살 가격 이미 정해져 있어. 그렇기 때문에 내가 입찰가에 얼마를 쓸지를 고민하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폐차할 그런 경험들을 다 이제 안 해도 되는 거고, 시간 낭비를 극도로 이제 줄이면서 내가 딱 원하는 물건 찾으면은 그거를 돈 주고 사가지고 일반 대출 받아서 팔 수 있는 가격 딱 찾아가지고 팔면 다 끝나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수의 계약은 초보자분들이 접근하기에는 굉장히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은 제가 실제로 입찰한 사례를 한번 보면서 매도까지 어떻게 진행됐는지를 한번 여러분들께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당 사건은 대전광역시 유성 복명동에 있는 유성 프로지오라는 오피스텔이랑 그다음에 도시형 생활주택이 같이 있는 집합 건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오피스텔이 한 600세대, 그 다음에 도시형 생활주택이 한 300세대에서 총 900세대가 좀 넘었어요. 970세대 가까이 됐는데, 이제 이 거래되는 금액이 보통 한 700만 원 선에서 이제 거래가 됐고요. 그런데 이게 제가 수의 계약으로 쭉 찾아보고 있으니까 6,100만 원의 이 수의 계약으로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조사를 했죠. 이 조사를 할 때 제일 중요한 거는 관리비 미납이 있는지, 그 다음에 안에 점유자 명도가 이제 난이도가 좀 힘들 만한지, 그 다음에 안에 인수되는 권리사항이 따로 있는지 체크를 해야 되고요. 요 세 가지만 제대로 체크를 하셨다면은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대출도 일반 계약이랑 비슷하기 때문에 따로 내가 뭐 경락 대출을 찾아보는 게 아니라 일반 대출을 통해서 진행이 가능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 같은 경우는 금액이 그렇게 큰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전액 현금으로도 처리가 가능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쭉 찾아보니까 이 도시형 생활주택이 총 한 6개인가 7개인가 나왔어요. 그 중에서 저는 총 이제 9층짜리, 16층짜리, 17층짜리 뭐 이렇게 있었는데, 저는 이제 9층하고 16층짜리 이 두 개를 선택을 했고, 조사를 하는 거는 전체를 다 조사를 했고, 이제 6가지 물건의 소유자는 다 동일했거든요. 그 중에서 이제 두 호수만 골라서 제가 입찰을 한 거죠. 수의 계약을 진행을 한 거죠. 보시면은 감정평가 금액은 6,500만 원이었는데 거의 6,500만 원 선에서 이제 거래가 진행이 됐고,
제가 이제 사는 금액은 6,100만 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당일날 제가 부산에 살기 때문에 여기까지 가는데 시간이 꽤 많이 걸렸어요. 그래서 나는 오전에 가가지고 이 물건을 싹 다 조사를 하고 이제 하루 가기 전에 이거가 괜찮으면은 수의 계약을 진행을 해서 내가 물건을 가지고 와야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현장을 이제 갔고요. 이제 가서 여기에 있는 소유자랑 어떻게 만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요 만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은 솔직히 여기서 좀 올리기에는 좀 힘들고 저희 단톡방에 따라와서 질문해 주신다면은 그런 방법들을 이제 자세하게 풀고 있으니까 저희 단톡방에 와서 물어봐 주신다면은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해서 제가 여기 있는 소유자를 이제 찾아냈고요. 소유자와 이제 대화를 했습니다. 대화를 하니까 요런 대화를 했어요. 혹시 되면은 언제 나가실 수 있는지 요것만 확인하려고 연락드렸어요. 너무 어, 갑작스럽게 연락드려서 좀 죄송합니다. 저 알아볼 수 있는 제- 방법이 많이 없어가지고. 예. 제가, 그러면은 어떻게, 제가, 그러면 제가, 그럼 신탁사랑 지금 신탁사랑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새마을하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신탁사랑 하고 있습니다. 안에 누가 살고 있냐? 비밀번호가 어떻게 되냐? 이제 언제 이제 나갈 거냐? 이런 것들을 다 체크를 했고요. 그러면서 여기 소유자랑 이제 체크를 해보니까 이 소유자는 주식회사였어요. 주식회사였고 그 각각의 호수들에는 직원들이 이제 거주를 하고 있었던 거죠. 직원들은 따로 비용을 내지 않고 무상 거주를 하고 있었고요. 이러한 사실들은 감정평가서에 다 나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번 더 저는 이거를 체크를 한 거죠. 무상 거주였기 때문에 내가 이 사람들에 대해서 따로 비용을 줘야 될 일은 없겠구나. 그래서 다시 여기에 있는 점유자들, 임차에서 살고 있는 무상으로 임차에 살고 있는 사람들과 얘기를 해가지고 언제쯤 나갈 것이냐 체크를 하니까 이미 한 호수는 나갔다. 내 짐이 없다. 라고 얘기를 했고요. 또 한 대는 내가 며칠만 기다려주면은 방을 짐을 다 빼고 나갈게. 그러면 나가면서 내가 관리비까지 다 내고 나갈게. 라고 얘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뭐 딱 했을 때 지금 제가 안에 있는 임차인이 이제 보증금이 있는지 없는지도 체크가 됐죠. 그리고 언제 나가는지도 체크가 됐어요. 그리고 권리상을 봤을 때 이제 인수되는 권리, 뭐 보증금이나 이런 것들이 따로 없었고 근저당에서도 이제 따로 없었습니다. 을구가 깨끗한 물건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인수해야 될 사항들은 없겠구나라는 것들을 체크를 했고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요거는 입찰 받아서 바로 팔 수도 있겠다. 그래서 제가 이제 부동산 근처를 한번 확인을 해보고 실거래가를 한번 체크를 해보니까 평균 그때 당시에는 딱 학기가 시작하기 전이라 가지고 이거를 찾았을 때가 제가 3월 달 초였거든요. 그래서 대학 그 시즌이 딱 시작하기 전이라서 그때 좀 수요가 많아가지고 한 7,100만 원 정도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거를 딱 낙찰 받았을 때는 조금 시간이 지난 뒤라서 금액이 한 몇백만 원 차이가 좀 나긴 났어요. 그러면서 여기 전체적으로 제가 안에 방 사진을 한번 찍어 왔는데 보면은 굉장히 괜찮았어요. 실내가 전체적으로 깔끔했고 화장실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좋았고 비데도 설치되어 있고 그다음에 택배 보관실이라던가 그다음에 헬스장이라던가 독서실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너무 잘 되어 있어서 여기 잘 되겠다 잘 팔리겠다 여기 유성구 쪽에서는 가장 잘 나가는 오피스텔이구나 대장 아파 대장 오피스텔이구나 라는 것들을 딱 이제 스케치를 한 거죠. 그러면서 요거는 무조건 내놓으면은 싸게만 내놓으면 바로 팔리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러면서 이제 주변 부동산도 시세를 확인을 했고 제가 저녁에 바로 그 신탁 사러 가가지고 계약금 610만 원 10%를 주고 이 물건을 제가 계약을 통해서 가져왔습니다. 경매랑 공매랑 조금 다른 점이 있다면은 경매는 잔금을 내기까지 보통 한 달 정도의 시간이 걸리는데 공매는 한 60일 정도로 좀 넉넉하게 시간을 줍니다. 그래서 저는 요거를 좀 가지고 왔다가 매수자가 완벽하게 딱 나타나면은 잔금을 치고 바로 팔아야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한 건은 거의 그렇게 진행이 됐고요. 나머지 한 건은 제가 조금 이거를 명의 이전을 안 해놓고 팔려고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등기부를 볼 때 아직 네 소유도 아니고 이거 지금 안에 보니까 너가 어떠한 이제 권리자도 아닌데 이걸 어떻게 하냐. 그래서 내가 계약서를 보여주더라도 그렇게 살려고 하시는 분들은 좀 보수적이신 분들이 좀 많고 나이가 드신 분들이 오피스텔을 좀 많이 매수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투자용으로 많이 매수를 하니까 그런 경향이 있어서 그러면은 내가 차라리 명의 이전을 해놓고 팔자라고 해서 명의 이전을 하고 나서 거의 일주일 만에 싹 다 팔게 됐습니다. 놀랍게도 제가 요거를 팔 때 그 해당 이제 오피스텔 단지에 총 두 군데에
부동산에다 내놨거든요. 그런데 어, 이 각각 부동산 소장님이 각각 이제 당일날 뭐 A 부동산에서 연락 와서 이제 906호 사겠다. 그 다음에 또 한 15분 있다가 1600 뭐 요 몇 호 요거 사겠다 해가지고 그 사는 날짜가 이제 딱 같은 날짜에 팔렸고, 이것도 팔러 가는데 제가 도장을 찍어야 되잖아요. 도장을 찍는데도 같은 날에 두 군데 부동산에서 이거를 적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적다가 여기서 져서 가서 또 적고, 부동산이 또 붙어 있다 보니까 왔다 갔다 하면 도장 찍어주고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 계약서를 보면은 매매 계약서에서 하나는 이제 1608호는 6670만 원에 매도를 했고요. 나머지 하나는 6580만 원에 매도를 했습니다. 요거를 제가 정확히 가져온 게 4월 한 10며칠쯤에 이제 가져왔는데 딱 일주일도 안 돼서 바로 팔았던 거죠. 그렇게 해서 뭐 이렇게 이제 하시는 분들은 보통 대출을 끼고 이 오피스텔을 사시는 분들보다는 대출을 안 끼고 사시는 분들이 좀 더 많기 때문에 바로 그냥 이제 대출 뭐 이런 거 상관없이 계약금 필요 없이 계약금은 이제 전화상으로 바로 받고 나머지 현장에서 바로 잔금을 주는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됐고요. 이제 하나는 지금 보시면은 뭐 500만 원 넘게 수익이 났죠. 또 하나는 이제 400만 원 넘게 수익이 났습니다. 물론 여기서 취득세 좀 빼고 이제 저는 매매 사업자이기 때문에 매매 사업자 단기 세율 같은 경우는 6%대거든요. 1,500만 원 미만은. 그렇기 때문에 그거 하면은 실제로 수익은 좀 더 낮긴 하지만 이게 전 단기로 보고 들어간 거기 때문에 한 달 안에 이걸 싹 팔았어요. 두 개를 다. 그러니까 한 달 치고는 수입이 나쁘지 않았던 거죠. 자, 요렇게 이제 진행이 됐고요. 요렇게 진행을 하면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여기에 총 물건이 5개 이상이 나왔다고. 그러면서 이제 나온 게 9층, 16층하고 17층이 나왔는데 17층 같은 경우는 안에 살고 계신 분이 조금 더 늦게 내가 나가야겠다라는 얘기를 들어가지고, 그럴 거면은 9층하고 16층을 내가 가져가자 라고 하고 17층 하나가 남았어요. 이 하나 남은 거를 제가 단톡방에 있는 분에게 이제 추천을 좀 드렸습니다. 추천을 드리니까 그분이 이제 사실 얼굴을 본 적은 없었거든요. 그분이랑 그냥 제 유튜브로 보고 들어오신 분이었는데, 제가 요런 물건이 있고 내가 조사를 다 했고 난 이미 이거를 매수를 했다. 매수를 하니까 하나가 남아가지고 혹시 요거 매수하고 싶으신 분은 저한테 연락 주세요라고 하니까 그분이 저한테 겐톡으로 내가 좀 매수를 하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냐, 그럼 내가 모든 정보를 다 드리겠다 라고 해서 여기에 있는 이제 소유자분의 연락처, 그 다음 여기 살고 있는 점유자의 연락처 안에 이제 어디 가서 어떻게 진행하면 되는지, 부동산에 어떻게 내놓으면 되는지, 얼마 정도에 팔리는지 이런 것들을 싹 다 제가 전해드렸고, 그분이 그러면은 제가 모든 정보를 다 드렸기 때문에 무서울 게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가서 요거를 계약금을 주고 매수를 하셨고, 이제 매매를 하실 때는 방바닥이 조금 일어난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것만 한 5, 60만 원 주시고 수리를 하고 한 6,800만 원 가까이 되는 금액으로 매도를 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다음에 얼굴을 뵀는데 굉장히 젊은 여성분이시더라고요. 그렇게 이제 그거를 잘 해서 또 좋은 계기가 돼가지고 그분이 경매에 또 관심을 가지고 또 다른 물건을 입찰을 해서 이제 진행을 하고 매도까지 또 진행을 한 건 더 진행을 하셨고요. 그렇게 해서 요 물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께 수익계약에 대해서 좀 전반적으로 수익계약은 요런 거다 라는 거를 좀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들이 이 공매 또는 이제 경매 또는 수익계약을 진행하실 때 너무 무서워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진행할 때 차근차근 해서 내가 모든 정보를 좀 체크를 하고 진입을 한다면은 충분히 빠르게 수익이 나기도 하고, 6,100만 원 정도라면은 여러분들이 약 20%, 약 1,200만 원 정도의 비용과 돈과 그 다음에 조금의 뭐 취득세 낼 수 있는 돈만 있다면은 한 1,600만 원 정도, 1,500만 원만 있더라도 충분히 진입을 할 수 있는, 내가 이 투자를 할 수 있는 좋은 물건들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도 적은 금액으로 충분히 수익 낼 수 있다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오늘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또 다른 물건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